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레시피. 불합격생들이 말하는 공통된 불합격 원인. 안녕하세요, 까칠한 양반입니다. 까칠한 양반. 그동안 여기저기서 합격하는 방법이나 플랜 등은 지겹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합격자보다 불합격자의 숫자가 월등히 많은 걸 보면 누구나 공부한다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불합격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불합격한 사람들은 스스로 불합격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 불합격 수기를 종합해서 그들이 말하는 공통된 불합격 이유를 소개해드릴 테니 반면 교사로 삼아 여러분은 합격하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불합격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는 시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패인이라는 겁니다. 시험에 도전하기로 마음먹기 전에 이곳저곳에 올라와 있는 4개월이면 합격한다, 5개월이면 합격한다 등의 영상을 보고 짬짬이 대충 하면 되나 보네 하고 시작했다는 건데, 현재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시험이 4, 5개월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이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 때까지의 자신의 상황이나 시간 관리 여부, 자격증 취득 목적 등을 냉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일단 시험에 뛰어들었다가 공부의 양이나 난이도에 당황해서 마지막까지 체계적인 공부를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시험에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1차만이라도 집중해서 공부해서 합격했으면 다음 해엔 수월해졌을 텐데 그마저도 실패해서 시간, 돈 등을 낭비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꼽는 원인은 본 시험에서 제한 시간 내에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바람에 점수가 낮게 나와서 불합격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본서 3회독을 했네, 5회독을 했네 하면서 이론 공부에만 매달리고 후반으로 가서도 문제풀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갈수록 문제는 길고 복잡해지고 사례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어떤 상황인지 문제의 핵심을 빨리 파악하고 긴 지문들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맞고 틀리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험 자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신만의 문제 푸는 요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32회 민법 문제 중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보기 1번,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한번 읽고 나서 무슨 상황인지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본인은 누구고 타인은 누구고 상대방은 누구고 상대방 외의 자는 누구인지 아마 시험장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다양한 문제를 연습한 분들이면 바로 2번 보기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바로 본인, 타인, 상대방, 외의 자를 이렇게 그리면서 관계도를 그리던지 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문을 이해하려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을 겁니다. 이건 비단 민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아는 문제도 틀릴 확률이 높아지고 시간 안배에도 실패해서 시험 자체를 망치게 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론 공부와 문제풀이 연습이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그 균형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문제풀이 연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공법과 중개사법 목표 점수 실패를 불합격 원인으로 꼽는 분들도 있습니다. 2차 과목은 공법에선 꽈락 면하고 중개사법은 80점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하다 보니까 마치 중개사법은 쉬우니까 80점 이상은 누구나 맞을 수 있다로 들릴 수도 있는데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개사법 80점 맞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작정 외워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외우더라도 정확히 외워야 하고 문제 풀 때도 토식까지 신경 쓰면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점수 받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개사법에 매진하자니 공법이 꽈락 나올 것 같고 공법을 파자니 중개사법에서 고득점 못 올릴 것 같고 아무튼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다가
공법에서 꽈락을 맞거나 중개사법에서 턱걸이 점수를 하는 바람에 불합격되는 경우인데, 주로 1차 과목 정리가 늦게 되는 바람에 막판에 2차 과목 공부가 몰리는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꼽는 원인은 많은 분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으로 강의 듣는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기본서 몇 회독했다 이런 것처럼 강의 몇 번 반복해서 들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강의 반복 시청 횟수에 의미를 두는 분들이 있고, 쏟아져 나오는 각종 특강들을 모두 챙겨 듣는 것이 바빠서 정작 자기 공부를 충실히 하지 못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공부 방법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다 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강의 시청 시간과 공부 시간은 다릅니다. 불합격 사례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강의는 강사가 아는 내용이지 수험생이 아는 내용이 아니니까 복습하면서 자기가 아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한 어느 강사님의 말처럼 몇 번을 시청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강의 진도가 나간 건지 복습 진도가 나간 건지 냉정히 구분해야 하고, 긴 강의를 들었다고 공부 오래 한 게 아님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불합격의 원인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않았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 말이 와닿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의고사 등을 보고 나서 오답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고, 암기한 내용이 날아가지 않게 반복해서 점검해 줘야 하고,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연습도 해보고, OMR 카드 작성도 해봐야 하고 등등, 모두가 아는 합격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소홀히 하다가 불합격이 되고 나서 되돌아보면 가볍게 생각했던 내용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큰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제일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무더운 날씨에 공부하느라 고생하시는데 올해 좋은 결과가 있어야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선 지겹게 듣고 본 합격 수기가 아니라 불합격한 분들이 스스로 진단한 불합격 원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공부하시는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까칠한 양반이었습니다.